언니, 나 여자를 좋아해.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내 가슴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서울 근교의 한강공원에서 가족 소풍 중이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계부님과 오빠, 동생이 둘러앉은 돗자리 위에서. 그들의 눈이 커지는 순간 세상이 정지된 듯했다. 계부님의 손에 들린 김밥이 떨어졌고 오빠의 미소가 굳었다. 동생은 그냥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왜 하필 소풍 중에? 왜 지금?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선 지 2년. 내 안의 비밀이 너무 무거워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숨이 막혔다. 내 이름은 지은. 서울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계부님은 그 후 2년 만에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그는 착한 분이셨다.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며 우리 3남매를 진심으로 아껴주셨다. 오빠 준호는 28살, 동생 민주는 22살. 우리는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강했다. 매년 가을, 한강으로 소풍을 가는 건 우리의 전통이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된 그 습관. 김치찌개, 도시락, 과일,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나는 비밀을 안고 있었다. 비밀은 고등학교 때 시작됐다. 같은 반 친구, 수연이,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을 설레게 했다. 처음엔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끼리의 친밀함은 흔하니까?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 남자친구를 사귀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캠퍼스에서 만난 여자 선배에게 끌렸다. 그 감정을 인정하는데 5년이 걸렸다. 레즈비언. 그 단어가 내게 붙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다. 한국에서 보수적인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소풍 당일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다. 계부님은 평소처럼 웃으며 지은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챙겼어 라고 하셨다. 오빠는 차를 운전하며 라디오를 틀었고 동생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다. 한강에 도착해 돗자리를 펴고 앉았을 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계부님께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시며 웃으셨다.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여기서 사진 찍곤 했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라면 이해해 주실까? 하지만 이제는 계부님과 형제들이 내 가족이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용기를 냈다. 할 말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모였다. 나 동성애자예요. 여자를 좋아해요. 침묵. 계부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라고? 지은아, 장난치지 마오. 동생은 언니, 왜 갑자기?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설명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숨기기 싫어요. 계부님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강변으로 걸어가셨다. 그 등짝이 너무 외로워 보였다. 소풍은 그렇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다. 내 고백이 가족을 산산조각 낸 듯했다.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 눈물이 터졌다. 왜 이렇게 힘든가?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낯설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본 적 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솔직하고 싶었다. 그날 밤 오빠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화하자. 그는 들어와 앉더니 한숨을 쉬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짐을 지우냐? 계부님 충격받으셨어.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짐. 내가 짐인가? 하지만 오빠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 거야? 결혼은? 아이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의 걱정. 나는 오빠,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다음 날
계부님께서 부르셨다. 지은아, 앉아봐.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실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울면서 덤말하면 이해해 주실 거요 라고 말했다. 계부님은 한참 침묵하시더니 나도 노력해볼게 라고 하셨다. 그 말에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동생 민주는 나를 피했다. 학교 친구들에게 들은 LGBT에 대한 편견 때문일까? 나는 혼자서 책을 읽으며 위안을 찾았다. 한국의 LGBT 소설, 82년생 김지영처럼 사회의 압박을 다룬 이야기들. 내 삶도 그랬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수연이를 만났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지은아, 오랜만, 우리는 카페로 갔다. 대화 중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도 나처럼? 그녀가 웃었다. 응, 나도 레즈비언이야. 그 순간 세상이 밝아졌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도 가족에게 숨기고 산다고. 한국에서 쉽지 않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내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새로운 충돌을 부를 줄은 몰랐다. 수연과의 재회는 내 삶에 빛을 가져왔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서울의 카페, 한강 산책로, 심지어 부산 여행까지.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고 이제 진짜 연인이 되었다. 지은아, 너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빠 준호는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치료받아봐. 병원 가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그의 말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상처였다. 한국에서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오빠, 이건 병이 아니야 라고 반박했다. 그는 화를 내며 가족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계부님은 조용히 지켜보셨다. 가끔 지은아, 행복한가? 라고 물으시곤 했다. 그 물음에 나는 네, 하지만 가족이 이해해주면 더 좋겠어요 라고 답했다. 동생 민주는 여전히 거리를 뒀다. 학교에서 LGBT에 대한 토론 수업을 들었다며 언니, 나 이해하려 해라고 말한 적 있지만 아직 어색했다. 나는 혼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았다. 한국의 LGBT 포럼, 퀴어 문화 축제 소식.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가보고 싶었지만 가족 눈치 때문에 포기했다. 수연과 나는 비밀 연애를 이어갔다. 그녀의 집은 더 보수적이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시집 보내려 애썼다. 엄마가 소개팅 잡았어. 그녀의 한숨 소리가 전화로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지은아, 영원히 함께하자. 그녀의 키스가 내 뺨에 스쳤다. 그 순간은 로맨틱했다. 제주의 바다바람, 파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사랑.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 요즘 누굴 만나? 그의 눈이 날카로웠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친구야. 하지만 그는 의심했다. 여자친구지? 가져오지 마. 계부님 보시면 충격 받으실 거야. 그의 말에 화가 치밀었다. 왜? 나 사랑하는 게 죄야. 우리는 싸웠다. 오빠는 한국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 내가 걱정돼 라고 말했다. 그 걱정이 진심인지 편견인지 구분이 안 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동생 민준이 내 방을 뒤졌다. 핸드폰을 보고 수연과의 메시지를 발견한 거다. 언니, 이게 뭐야? 그는 울면서 물었다.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역겹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가족의 반대가 이렇게 아플 줄이야? 계부님께서 중재하셨다. 민준아, 언니를 이해해라. 하지만 민준은 집을 나갔다. 친구 집으로 갔다고.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고백이 가족을 분열시켰나? 수연은 나를 안아주었다. 지은아, 시간 줘. 가족은 변할 거야. 우리는 홍대 거리에서 데이트했다. 거리의 버스킹 음악,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한국의 청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현실. 계부님께서 병원에 가셨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 때문에 오빠의 탓하는 눈빛. 나는 미안함에 울었다. 이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든가?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가족이 모였다. 계부님께서 올해는 다 같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선물을 주고받는 중 민준이 언니 미안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LGBT 클럽을 알게 됐다고. 이해하려 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희망의 불씨.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안 받아줘. 그의 말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했다. 동성 결혼 불법, 차별 금지법 미비. 나는 싸워야 했다. 수연과 나는 더 깊어졌다. 그녀의 생일에 나는 반지를 선물했다. 약속이야. 그녀가 울었다.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해외로 이민 갈까?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 싫었다. 이 땅에서 사랑하고 싶었다. 새해가 밝았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나, 동료들은 내 비밀을 모른다. 한국 직장 문화, 사생활을 드러내기 힘들다. 수연도 그래? 그녀는 교사다. 학교에서 레즈비언으로 알려지면 해고될 수 있다. 우리는 조심했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주말에 인천으로 드라이브 갔다.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지은아, 사랑해. 그녀의 목소리가 달콤했다. 가족 상황은 나아졌다. 민주는 나를 지지했다. 언니, 수연 언니 만나보고 싶어. 그의 말에 기뻤다. 계부님도 서서히 받아들이셨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오빠 준호는 달랐다. 그는 결혼 준비 중이었다. 약혼녀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 살면 내 결혼식에 올 수 있나? 그의 말은 차별적이었다. 나는 왜 못 와? 나도 가족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던 중 배신이 왔다. 오빠가 수연의 부모님께 전화했다. 당신 딸이 내 여동생과 이상한 관계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 핸드폰을 훔쳐봤나? 수연이 울면서 전화 왔다. 부모님 화나셨어. 집에서 나오라고 하셔. 그녀의 집은 대전, 보수적인 시골. 부모님은 그녀를 강제로 소개팅에 보냈다. 결혼하라고 유수연은 저항했지만 압박이 심했다. 나는 분노했다. 오빠에게 달려갔다. 왜 그랬어? 내 인생 망치려 해. 그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래라고 말했다. 정상. 그 단어가 아팠다. 가족의 배신. 한국에서 흔한 일인가? LGBT 자녀를 고치려 하는 부모들. 하지만 오빠는 형제다. 왜? 수연은 힘들어했다. 지은아, 헤어질까?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안 돼, 함께 싸우자. 우리는 서울로 도망쳤다. 내 집으로. 하지만 계부님께서 아셨다. 수연이 데려와 우리는 마주 앉았다. 계부님은 힘들겠지만 지지할게 라고 하셨다. 민준도 오빠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다. 오빠는 사과하지 않았다. 내가 맞아. 충돌은 고조됐다. 오빠의 결혼식 준비 중 그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오면 분위기 망쳐. 그 말에 가족회의가 열렸다. 계부님께서 중재하셨다. 준호야, 지은도 가족이야. 오빠는 아니. 그런 생활하면 안 돼라고 고집했다. 나는 울면서 오빠, 나를 인정해줘라고 애원했다. 그는 나갔다. 수연의 부모님은 그녀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나를 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그들의 눈빛이 증오였다. 한국의 전통 가족관. 딸은 결혼해야 한다. 수연은 엄마, 아빠, 나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치료받아 수연은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강에서 만났다. 지은아, 포기하지 마. 손을 잡고 걷다. 바람이 차가웠다. 사랑의 깊이가 느껴졌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오빠의 행동이 가족을 갈라놓았다. 봄이 왔다. 벚꽃 피는 계절. 우리는 여의도에서 산책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수연이 결혼하자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내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에서 동성 결혼 인정 안 돼. 우리는 꿈꿨다. 오빠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보냈다. 오빠, 행복해. 나도 내 길 갈게. 그는 답하지 않았다. 결혼식 후 오빠는 집을 나갔다. 신혼집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진 듯 했다. 계부님은 슬퍼하셨다. 준호가 왜 그럴까? 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라고 위로했다. 수연은 부모님과 화해하려 애썼다. 엄마, 이해해줘. 하지만 그들은 남자 만나라고 강요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아팠다. 병원에 갔다. 우울증 초기. 의사의 말에 나는 울었다. 내 사랑이 그녀를 아프게 하나? 여름, 우리는 강원도로 여행 갔다. 산과 바다, 시원한 공기. 지은아, 여기서 살까? 그녀의 농담.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무거웠다. 직장에서 동료가 물었다. 남자친구 없어? 나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수연을 생각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 30대 되면 결혼 이야기. 민준이 도왔다. 언니, 프라이드 퍼레이드 가자. 서울 퀴어 축제. 우리는 갔다. 무지개 깃발, 사람들의 함성. 사랑은 자유다.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수연도 왔다. 처음이야.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갔다. 오빠가 봤다. 너 미쳤어. 회사에서 알면 그의 메시지. 나는 무시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수연의 부모님이 서울로 왔다. 딸 데려갈게. 그들은 나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유혹죄. 웃기지도 않은 말. 한국 법에 그런 건 없지만 압박이었다. 수연은 가지 않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사라졌다. 부모님께 끌려간 거다. 나는 미치듯 찾았다. 대전에 갔다.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수연아, 그녀가 창문으로 봤다.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은 문을 잠갔다. 꺼져. 나는 울면서 돌아왔다. 가족에게 말했다. 계부님께서 도와줄게 라고 하셨다. 민준과 함께 대전으로 갔다. 수연을 만났다. 공원에서. 지은아, 미안해. 부모님 강제야. 그녀는 결혼 압박에 시달렸다. 남자 소개됐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배신. 아니, 압력. 우리는 포옹했다. 도망치자. 하지만 그녀는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절망했다. 오빠가 왔다. 이제 포기해. 그의 말에 화가 났다. 오빠 때문에 우리는 싸웠다. 주먹이 오갔다. 계부님께서 말리셨다. 그만. 그날 가족의 상처가 드러났다. 수연에게서 메시지. 헤어지자. 의외. 부모님의 강요. 그녀는 남자와 데이트했다. 소문이 돌았다. 나는 무너졌다. 사랑의 끝인가? 가을이 다시 왔다. 소풍 계절. 하지만 올해는 가지 않았다. 수연과의 이별 후 나는 우울했다.
직장 휴가. 집에서 울었다. 계부님께서 지은아, 밥 먹자라고 하셨다. 그의 따뜻함. 민주는 언니, 새 사람 만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수연을 잊을 수 없었다. 오빠가 왔다. 미안해, 그의 사과. 내가 행복한 걸 봤어. 하지만 걱정됐어. 그는 울었다. 가족으로서 나는 용서했다. 오빠, 이해해줘. 우리는 화해했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 수연에게 연락했다. 잘 지내. 그녀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 부모님 설득 중 희망.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지은아, 사랑해. 돌아갈게. 왜 눈물이 흘렀다. 부모님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딸 행복이 중요해.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과 수연이 모였다. 계부님께서 환영해라고 하셨다. 오빠도 미안시라고. 민주는 웃었다. 우리는 함께했다. 새해, 우리는 해외로 갔다. 캐나다에서 결혼식. 동성 결혼 가능한 곳, 가족이 왔다. 계부님, 오빠, 민준. 축하해. 그들의 미소. 수연과 나는 맹세했다. 영원히.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는 살았다. 사회는 변했다. LGBT 법안 통과 소식. 우리는 희망을 봤다. 가족은 우리를 지지했다. 사랑은 이겼다. 인생은 아름다웠다.